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툴을 이용한 전문적인 뭐 컬러 그레이딩, 뭐 다양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취미로 사진이나 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을 어디까지나 취미로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 것을 뭐 그냥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이 툴의 활용 방안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뭐 저는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근 온라인 등교가 결정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갑작스럽게 매우 매우 어색하고 매우 매우 적응되지 않는 그런 이 온라인 계약 어, 그런 수업들을 준비하시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전국에 계신 너무 거창하네요. 다른 온 지인들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제가 부족함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뭐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장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카메라,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다지 많은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작은 학교일수록 또 더더욱 더 그렇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 또 그것들을 단시간 내에 준비하는 것도 어불성설에 가깝고요. 그래서 어, 어디까지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 많이 친구들이 물었던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묻는 것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마이크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학생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는 게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어, 텔레비전에, 내- 텔레비전에 나왔다. 아니, 뭐 모니터나 뭐 그 핸드폰 화면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또 게다가 우리가 또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우리의 얼굴을 화면에 가득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별로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저는 그보다 결국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 입으로, 그 목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더 매우 매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마이크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열면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 마이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인터넷 방송용으로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도 있고 뭐 방송용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비싸지도 않네요. 이런 마이크도 있고 저런 마이크도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업할 때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마이크는 아마 이와 같은 핀 마이크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마이크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쌉니다. 첫 번째는 싸고 작고 셔츠 단추 이제 채우는 부분에 옷깃 같은 부분에
클립으로 끼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굉장히 적절하죠.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게다가 소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는 어, 뭐 정교한 뭐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이 잘 전달되는 게 이 마이크 쓰임의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핀 마이크는 가장 효율적인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마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는 어, 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마이크는 이런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합니다. 비싸죠. 아까 그거보다는 뭐 14만 원? 아주 비싼 돈은 아니어도 뭐, 뭐 쓸만한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소리가 들리느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큰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더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마이크는 용도에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음, 어, 예전에, 오래전에는 아니죠. 지난 겨울에 우리 학생들하고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그 학생의 인터뷰 하나를 담았던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어, 15만 원 정도짜리 아까 그 마이크입니다. 또 하나 아래에 있는 거는 소니에서 만든 ECM CS3라고 하는 16,000원 정도 되는 이 학생 가슴팍에 달려있는 이 조그만한 핀 마이크입니다. 어, 교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교사휴게실이었고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소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소리가 두 마이크로 담은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장 마이크, 큰 마이크, 그 붐 마이크에서 담긴 소리를 한번 거리는 많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2m, 3m 정도 거리에서 담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거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작게 들려서 제가 좀 볼륨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잠시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네 개였다가 하나가 부러져서 세 개가 돼. 아 벌써 하나 부러졌어요? 네, 안광문이라는 애가 부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약간 좀 좁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이용 못하는 게 좀 불편하고. 예,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아끼던 학생인데요. 제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던 목소리 굉장히 어,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 정도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리도 같이 어느 정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지향성 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소리가 많이 반복되면 학생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용히 편안하게 ASMR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형태의 소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ECM CS3로 핀 마이크로 이 조그만한 핀 마이크로 함께 녹음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당기게 되냐면 지금도 네 개였다가 하나가 부러져서 세 개가 돼. 아 벌써 하나 부러졌어요? 네, 안광문이라는 애가 부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약간 좀 좁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뭐 들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핀 마이크 쪽이 훨씬 더 발음도 또렷하고 잘 들리게 되죠. 이런 소리가 우리가 강의에서 사용하는데 훨씬 더 적절한 소리인 것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핀 마이크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큰 마이크보다 핀 마이크는 17,000원, 19,000원, 핀 마이크가 아니네요. 17,000원 이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최근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사면서 뭐 마이크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 마이크 하나 준비해 두시면 또 우리가 이게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뭐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마이크 하나 준비해 두셔도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 이,
이 마이크의 경우에 플러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를 어딘가에다가는 꽂아서 플러그를 꽂아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플러그를 노트북에 꽂든 아니면 뭐 핸드폰에 꽂아서 녹음을 하든 모든 핀 마이크가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극 때문인데요. 플러그의 모양이 두 개의 플러그의 모양을 보면 약간 다르죠. 얘는 4개짜리 하나 둘 셋 4개, 얘는 3개짜리 하나 둘 3개의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4개의 극을 받아들입니다. 사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극 플러그를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단자임과 동시에 스피커 단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나 이제 이어폰과 같은 출력 단자죠. 반면에 마이크들 중에 많은 숫자는 단지 입력 단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둘, 3개짜리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이크는 3극짜리 마이크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꽂았을 때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이것을 마이크가 아닌 스피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를 계속 출력하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를 구매하실 때 그 마이크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연결하실 거라면 극이 4개가 달린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뭐 좋은 마음에 드는 마이크를 찾았는데 혹은 사극 마이크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3극 마이크를 샀는데 어떻게 하면 사극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뭐 3극, 4극 젠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격도 많이 저렴하죠.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 이 변환 젠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극인데 마이크 꽂는 곳과 이어폰, 스피커 꽂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플러그를 사극 플러그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꽂아주고 이 스피커 마이크 모양의 이 단자에다가 마이크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하시면 3극 마이크여도 4극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저렴한 단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 찾아 두시면 한번 사 두시면 많이 비싸지 않고 많이 거추장스럽지 않은데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혹은 이것도 번거롭다 뭐 생각하시면 그냥 4극 마이크를 꼭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DSLR이나 이런 데는 3극 마이크를 받습니다. 3극 마이크가 신호가 연결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이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마이크를 꼭 구매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한다면 물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사방팔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냥 대충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어, 뭐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서 마이크가 향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막 받아들이고 크게 막 극단적으로 많이 크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방향의 소리들을 전방향 쪽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녹음하실 것이라면 스마트폰으로 그 소리를 녹음하는 스마트폰으로 영상까지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찍는 스마트폰 한 대, 그리고 소리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한 대를 두셔서 영상은 좀 멀리서 찍게 되니까요. 영상 찍는 스마트폰은 좀 멀리에다 둬서 내 얼굴을 찍게 하고 마이크용 스마트폰은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슴 포켓 같은 데는 굉장히 적절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에다 두어서 내 소리가 최대한 크게 스마트폰 마이크에 들어가도록 하기만 한다면 뭐 조금이나마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굉장히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 회사에서 주는 그 번들 마이크들 있습니다. 얘는 왜 또 바람개비가 돌죠? 번들 마이크들의 성에는 어,
마이크가 보면 달려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 플레이 버튼 누르는 역할도 하는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도 핀 마이크만큼은 아니어도 핀 마이크와 비슷한 원리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핀 마이크만큼의 선명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태블릿 PC에서 보고 있는 PPT 혹은 PDF 파일을 혹은 인터넷 화면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태블릿 PC가 갖추어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이 거의 다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아이패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iOS 12부터인가요? 13부터인가 모르겠는데 화면 녹화 기능을 빌트인이라고 해야 되나? 내장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어 센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 제어 센터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조그만한 지금은 녹화가 켜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반짝거리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파일로 변환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녹화를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는 이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그대로 화면에 녹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자주 사용하는 굿노트를 저는 사용합니다. 굿노트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 학교는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행 교과서의 PDF를 제공하는 PDF를 앱 안에다가 넣어놨고 여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가면서 혹은 줄을 쳐가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마이크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된 그 파일을 우리가 이 아이패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낸 이 영상과 덧입혀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도 교과서를 볼 수 있을 테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본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애플 펜슬을 사용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을 사용하지만 다른 태블릿은 펜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손만 사용해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펜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음, 펜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아주 정교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전 지금 손가락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한번 양반에게도 군포란 뭐냐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군역을 면제받는 자들 때문에 평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밑줄 치면서 학생들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손으로 밑줄 치면서 혹은 글씨를 쓰면서 뭐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수업하는 내용을 학생들도 똑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늦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애플의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나오는 이 녹화 버튼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 제어 센터를 한번 우리가 음,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면요. 제어 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제어 센터에서 제어 항목 사용자화를 눌러보면 우리가 제어 센터에 추가시킬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녹화 기능은 화면 기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전 지금 화면 기록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어 센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화면 기록이 여기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화면 기록을 선택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면 아마 제어 센터에서 화면 기록 버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 기록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뭐 아까 보여드렸던 PDF 파일뿐만이 아니라 PPT를 같이 넘겨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그대로 동영상 파일로 녹화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물론 동영상 파일로 녹화시켜서 꺼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수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인터넷에서 같이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혹은 만약에 학생들에게 필기 판서를 시키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펜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판서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씨가 엉망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학생들한테 번호를 넘버링을 매겨가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과 교사인데요. 여기 나오듯이 다양한 교과서에는 없지만 흥선대원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어떠한 계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왕계보도를 꺼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교과서 파일 사이사이에 이와 같은 수업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파일들도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PDF 파일만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좋고 다양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근데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 기기를 태블릿이나 핸드폰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이 기능을 제공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화면 녹화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기능이 매우 복잡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혹은 아주 간단한 앱을 활용해서도 이와 같은 화면 녹화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태블릿이 없다. 스마트폰밖에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화면 녹화를 해서는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들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풀 HD 이상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화질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쓸 수 있는 해상도를 아득히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데서 어느 정도의 해상도로 화면을 송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공되는 최대 해상도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다양한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가 없어도 충분히 스마트폰만으로도 교과서 넘기는 정도의 동작은 충분히 영상으로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확대하시면서 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적당히 화면 페이지 넘겨가면서 적당히 밑줄 쳐가면서 그 수업 녹화하시는 것 정도는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은 좀 화면이 작아서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서로 도와가시면서 하면 화면 녹화하는 영상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같이 함께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의 화면 녹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얼핏 봐서는 아마 앱을 이용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크린캠 스크린 레코더, 랭미 스크린 레코더
대부분의 앱들이 아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 구매하셔서 구매도 아니네요. 무료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리를 녹화하는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화면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한 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컴퓨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친구들에게 물론 오늘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친구들이 저한테 또 하나 물어봤던 게 과연 영상을,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말이 막힐 수도 있고, 저도 오늘 이렇게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말이 굉장히 어버버하고 뭐 산만한데 막 이런 소리도 많고요. 근데 어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흥미도 떨어지게 되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생들의 이 선생님 말도 씹힐 수 있고, 그럴까 봐 편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편집을 할 때 어떤 툴을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 툴에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오늘 뭐 제 친구들이 이야기한 툴은 뭐 곰캠, 반디캠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솔직히 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아는 게 틀리지 않다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의 기술은 그다지 기능이 특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뭐 모르긴 몰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게다가 그 프로그램들이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매우 뛰어난, 정말 말할 수 없이 뛰어난 좋은 툴들이, 무료 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어,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영상 편집, 영상 컬러 그레이딩의 최고 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툴입니다. 무엇보다 이 툴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면을 보셔도 알겠지만 매킨토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킨토시 버전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PC 버전,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버전에 또 똑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인데다가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파이널 컷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파이널 컷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겠지만, 윈도우 사용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하면, 또 게다가 파이널 컷은 유료니까요.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무료 툴을 이용하면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냥 다빈치 리졸브, 아마 한글로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검색을 해보면 그 블랙매직 디자인 이 제조사입니다. 카메라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회사인데, 이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받는 방법도 어디에 있죠? 다운로드 버튼이 아래쪽에 있을까요? 아, 그렇네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다빈치 리졸브 16, 16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다가 무료로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 OS 버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윈도우 버전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리눅스 버전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웬만한 시스템 환경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빈치 리졸브가 약간 사양을 많이 받아서 사양 낮은 컴퓨터에서는 툭툭 잘 꺼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컷을 자르고 붙여넣기 하는 정도의
편집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가장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프로젝트 매니저죠. 이런 화면이 아마 처음에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여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거 세이브 해야 되나? 세이브 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류가 떴네요. 잠시 오류가 있어서 어디부터 멈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췄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다빈치 리졸브 실행하는 데부터 한번 찍으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아래쪽에 찾으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다빈치 리졸브는 이상하게 실행할 때 제 컴퓨터 사양이 낮지 않은데도 조금 시간은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제가 윈도우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비슷한 형태로 처음 시작 화면이 뜰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겁을 먹으실 수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힘들 거다, 배우기 어려울 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영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정도 단어는 그냥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단어들, 배울 수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 명칭을 클래스 퍼스트 렉처 이렇게 쓰나요? 퍼스트 렉처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다빈치 리졸브는 왼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를 쉽게 배우는 편이기도 하지만 좀 쉽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래서부터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빈치 리졸브는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가져오고 그 미디어들을 배치해서 미디어들을 자르고 붙인 다음에 퓨전과 컬러는 선생님들께서 손대실 일이 아마 거의 완전히 없으실 겁니다. 소리는 조금 손대실 수도 있죠. 페어라이트 뭐죠? 아무튼 소리를 좀 손보신 다음에 딜리버하면 된다, 뭐 출판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 여기서 왼쪽에서 선생님들의 영상이나 소리를 담아 놓은 폴더를 찾아가시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파일들을 그냥 가지고 땡겨 오는 거죠.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는 이 파일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change, don't change 나오는데 그냥 change 눌러주시면 되고요. 몇 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드론 영상도 있고 괜히 시계 혼자 굴러가는 영상도 있네요. 이 세 가지 영상을 난 사용할 거야. 혹은 아니면 노래를 가져오실 수도 있겠죠. 그럼 노래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제가 폴더가 좀 복잡해서 데이비드 보이 앨범이 있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인데 레이디 스타더스트를 좋아하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아까 소리를 따로 파일로 녹음해 오셨다면 파일도 이 소리를 난 사용할 거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할 파일들, 무니지 데이드림 좋습니다. 이런 거 가져와서 넣어 놓는 거죠. 이것들을 내가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거야 하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집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대충 집어온 물건들을 순서에 맞게 대충 한번 배치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냥 혼자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찍었던 사진, 뭐 영상들인데요. 뭐 괜히 갈 때 혼자 나풀거리는 영상, 아니면 뭐 드론 영상 순서, 그 다음에는 시계가 째깍거리는 영상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냥 영상들이 이런 순서로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소리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다면 소리는 같은 위치에 넣지 마시고 아래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위쪽은 영상, 아래쪽은 소리니까요. 아래쪽에 소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딱 맞아서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충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위치가 너무 그렇네요. 이쪽을 한번 대충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자르고 붙여가지고 보기 좋게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뭐 괜히 웃음이 터졌다거나 말이 씹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요.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을 위해서는 에디트 모드로 이제로 넘어갑니다. 대단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실제 헐리우드에서도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선생님들은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바로 위에 다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툴박스입니다. 딱 가운데에 있는 툴박스인데 그 툴박스 중에서도 이 화살표 모양의 선택 툴과 이 면도날 모양의 이 블레이드 툴, 정확한 명칭은 블레이드 에디트 모드인데 블레이드 툴, 그러니까 자르기 툴과 선택 툴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뭐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이 정도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되는데요. 평화롭네요. 평화롭게 갈 때가 나풀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졸리고 지루하다, 좀 중간에 잘라내고 싶다 하면 블레이드 툴을 선택을 하고 빨간색으로 볼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잘라낼래, 좀 바로 여기까지 잘라낼래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소리를 들어가시면 뭐 소리나 화면을 보시면 적당히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혹은 좀 더 정교하게 그 잘라낼 부분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확대해서 천천히 넘겨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낼래 한번 자르시고 A 툴로 바꾸시니까 선택 툴로 바꾸시는데 단축키는 A입니다. 자르기 툴은 B고 선택 툴은 A입니다. A로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잘라낼 부분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당겨 오면 영상이 뒤에서 앞으로 딱 붙게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이 잘라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 부분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도 잘라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영상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넣으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소리 같은 것들이 애매하게 들린다,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똑같이 잘라내셔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뒤에는 손대지는 않겠습니다. 파일들을 싹 정리를 했다. 필요 없는 부분도 다 잘라냈고 내가 필요한 소리도 넣었고, 근데 핸드폰 화면이 녹화되는 핸드폰에도 소리가 녹음되고 내 마이크에도 소리가 녹음돼 가지고 소리가 이중으로 들린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에디트 모드에서 M 있습니다. M 오디오 1, 기본적으로 오디오 1은 비디오 1과 함께 녹음된 소리입니다. 오디오 1을 뮤트 시키시면 M 버튼 누르시면 그 소리는 그냥 뮤트 됩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따로 mp3 파일이나 소리 파일로 넣어놓은 그 파일의 소리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생 누르면
필요하면 소리 내고 아마 지금 데이빗 보이의 노래 소리만 들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소리하고 영상을 따로 녹화하실 경우에 소리가 소리 파일하고 영상 파일하고 싱크라고 하죠. 시작 지점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영상 따로 소리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소리하고 영상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예제를 하나 가져가 보면 한번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한번 이거 태훈이 얼굴 막 보이면 안 되는데요.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네요. 영상을 한번 가져와서 보면요. 필요한 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화 촬영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딱 치는 그것처럼 짧고 강한 소리를 내 가지고 여기서부터 내 말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박수로 치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박수를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소리가 녹음이야. 그 영상 이 박수 치는 거에 소리를 맞추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시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 넘어가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과정은 대충 만드시면 좀 이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래서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이 제 손이 박수를 치고 있는 이 순간과 소리의 파동에서 진폭에서 굉장히 크게 딱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서로 맞춰 주었습니다. 딱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링크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클립이었겠죠? 이 클립에 박수 치고 있는 이 손이 두 개가 딱 맞닿는 부분에 이 빨간색 커서를 멈춰 놓고 A 상태입니다. 얘를 가져와서 여기가 박수 치는 거구나. 박수 소리는 아주 크니까요. 여기다가 얘를 딱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싱크가 완벽하게 맞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두 클립을 링크 클립 버튼 눌러주시면 그냥 둘이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영상과 소리가 한 몸. 그 다음부터는 잘라내도 위하고 아래가 같이 잘라지기 때문에 뒤도 싱크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수업 영상의 편집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긴 과정을 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랬다가 옆에 퓨전과 컬러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사진을 할 때 영상을 만들 때 컬러 부분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드리는 편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손대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입니다. 소리. 사실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에 담긴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의 음량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음향 효과를 여기에서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소리의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메아리 치는 이런저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들을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 건 아니니까 대부분 사용은 안 하셔도 될 거고 소리 부분에서 볼륨이 너무나 크다 하면 볼륨 좀 줄여주시고 오디오 1에 해당하니까 지금 오디오 1에 붙어있죠. 오디오 1에 해당하는 이 음향이니까 소리 좀 줄여주시고 아니면 그냥 메인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하셔서 적당한 볼륨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딜리버 버튼, 딜리버 메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 메뉴에서는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출판할 거니?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뭐 파일 네임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파일 네임 뭘로 정할래?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기를 송산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인데요. 송산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줬고 아래 비디오의 품질은 어느 정도로 할래? 묻고 있습니다. 엑스포트 비디오에서 비디오 품질은 어느 정도 할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퀵타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해상도 레졸루션은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HD 혹은 1080p라고도 부르고 혹은 Full HD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해상도입니다. 1910, 1080으로 활용하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부족함 없는 정도의 화질로 꺼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 어드밴스드 세팅을 손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9의 감마 2.4를 손대기도 하지만 안 손대셔도 아마 선생님들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Add to Render Queue를 누르시면 어디에 저장할래요? 부비스 폴더에 킹 오브 송산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끝났냐?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있을 거야, 이 작업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렌더 큐에다가 그냥 대기열, 작업 대기열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렌더를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렌더링이 시작돼서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 파일 변환 작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면 파일로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잠시 쉬시다가 오셔서 그 폴더에 찾아가 보시면 아까 저장하기로 했던 그 폴더명 있죠? 그 폴더로 찾아가 보시면 그 만든 파일 영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앞부분에 더 또 다른 화면, 또 다른 재밌는 표지를 타이틀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우선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